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농어촌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학교마저 사라져가는 이때 오히려 로컬이 미래라면서 학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선생님이 계시네요. 관련 책까지 썼습니다. 로컬이 미래다. 저자이신 완주 소양중학교 추창훈 교감 선생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로컬이 미래다 이런 책을 쓰셔서 저희가 초대를 좀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 보기 전에 코로나19로 지금 온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학교는 어떤가요? 예, 아마 다른 사회도 세상도 다 그러겠지만 학교는 더더욱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일 낮에 아이들 학교에 오지 않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수업을 해야 되고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격일제로 등교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등교하는 학생도 부지기수입니다.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런 변화가 급작스러운 거잖아요. 상당히 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네. 상황입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한 음, 번도 이런 것을 상상해 보지 못했거든요. 네. 아니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혼란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네. 같은 경우 신입생이 2달 정도를 학교에 못 왔습니다. 그 기간 음, 동안에 가정에서 어,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런 상황에서 로컬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로컬이 미래다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일단 이 여기서 말하는 로컬, 로컬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 제가 책에 쓴 로컬은 어,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을 일단 말했습니다. 가깝게는 학교 주변의 마을, 동네를 말하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완주, 전주 등을 말하고 좀 더 확장하면 전북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오스카도 LA 지역의 로컬 영화제다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서울도 결국 로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이외의 음, 모든 지역은 로컬이다. 예, 그럼 부산도 로컬이고, 광주도 맞습니다. 로컬이고, 대전도 로컬이다. 맞습니다. 네. 자, 뭐 안 그래도 요즘 로컬이 미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뭐 코로나 전국에서 시국에서 대도시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뭐 군단위 지역 이런 데가 훨씬 낫지 않느냐, 살기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로컬이 대안으로 최근에 부각되는 그런 이유, 배경이랄까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것 같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로컬에 대한 관심과 또 로컬의 가치에 대하여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오래된 미래를 쓴 호지 여사는 기술이 지나치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너무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이 발달하면서 온갖 폐해, 특히 뭐 환경, 정치, 경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제 지역 중심 또 로컬 음,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가 이제 지구를 살릴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또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성공을 거둔 로컬 푸드도 결국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를 진행함으로써 생산자 소비자 모두 잘 살고 또 지역의 사람들의 삶도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활용하여 이제 창업을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 되는데요. 바로 전라북도도 군산 또는 전주 등에서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컬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그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만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로컬이 대안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지방은 소멸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작은 학교들 문을 닫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로컬이 미래인가 음, 음. 이렇게 질문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봤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도 소멸 위기이고 학교도 해마다 상당히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같은 문제거든요. 음,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또 지역에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학생이 줄어들고 학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가 통폐합되고 학교가 통폐합되다 보면 당연히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네. 이런 형국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단 정치권을 떠나서 지금 어른들의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지를 생각한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로컬에 대한 건데요. 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고리는 학교입니다. 교육이다. 예. 학교다. 맞습니다. 네. 그 즈음에서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사실 뭐 지방분권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분야도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를 서울로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왜 유독 서울의 학교로 자녀를 보내려고 할지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제 자식만큼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또 서울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서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서울이 지나치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서 너무 많은 것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당연히 서울을 동경하고 서울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로 서울에 일자리도 많이 있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생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울을 강조하고 또 서울로 아이들을 내보내는 이유는 일단 본인들이 살아온 그 삶의 과정 속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울을 동경했고 또 서울 사람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네. 그러한 꿈이 이 아이들한테 투영됐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부모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서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네. 정작 이러한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한 아이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극소수에 불과하죠. 예. 네.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나 10%. 10%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아이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또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직업을 가지고 살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 나머지 95% 내지 90%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어떤 대안을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 희망을 네.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대안을 만들 것인가 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대로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일단 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육 목표의 변화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사실 많은 학교가 마을과 지역과 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과와 그 교과의 내용에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삶이나 삶의 방식,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하여 모를 수밖에 없겠죠. 네. 설령 안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아마 작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학교 교육과정은 소수의 몇 명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서울에 진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거든요. 네. 당연히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아이들은 상당히 지역과 마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학교의 교육의 목표가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또는 국가 중심적입니다. 네. 이 말은 많은 학교의 교육 목표나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 또는 완주나 전주 또는 전북에 대하여 깊게 이해하고 깊게 탐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지역에서 살아갈 만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야나 네. 방향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뭐 크게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로컬이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교가 변해야 된다. 그 중에서 마을과 지역 중심의 교육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역도 살만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조건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교육을 하자. 맞습니다. 네, 이게 마을과 지역 중심의 교육. 예. 좀 이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완주군에서는 해마다 한두 개의 마을의 교과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교과서? 예, 맞습니다. 네. 마을 교과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마을과 지역에 대해 배우는 기회는 초, 중, 고 12년 동안에 딱 2번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기초 단위의 사회과 보조 교재를 가지고 배우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광역 단위의 사회과 보조 교재가 있습니다. 네. 완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3학년 때는 완주의 생활, 4학년 때는 전라북도의 생활을 배우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완주나 전라북도가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범위가 크고 네. 낯선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바로 아이들이 직접 살고 있는 동네, 마을, 예를 들면 상관면, 제가 근무하는 소양면, 봉동면, 봉동읍, 삼내 이러한 읍면 단위의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서 네. 이걸 수업에 활용하고 또 수업 자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마을 교과서는 누가 만듭니까? 그것은 마을마다 다른데요. 네. 어떤 데는 협동조합에서 만들기도 하고 네. 어떤 지역은 지역의 선생님들과 교육지원청에서 힘을 합쳐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맨 따라서. 처음에 제가 완주교육청에 근무할 때는 주로 지역의 선생님들과 만들었고요. 완주교육청을 나온 이후부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협동조합에서 만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협동조합이라면 그러니까 예. 마을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그렇죠. 네, 여기서 만들기도 하고. 예. 네. 예. 그럼 교과서만 만들고 끝입니까? 아니면 마을 주민들 또는 예. 지역 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뭔가 실천하고 음.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바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힘을 합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걸 우리는 마을교육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약 여기에 50개 기관에서 50개의 마을 또는 협동조합에서 약 18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라북도 완주군의 약 90%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음. 소양면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마을 학교 또는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네. 그래서 소양면에 있는 소양중학교는 적어도 약 학교가 끝나면 약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서 네. 간식도 먹고 그다음에 책도 읽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방과후도 참여합니다. 일종의 마을의 제2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이 미래다라는 책은 그렇게 완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교육 사례들 이런 걸 예. 관찰하시고 예. 학생들의 변화를 추적하신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네, 예.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니까 변하던가요?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 힘이 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학교는 정확하게 교과 중심 음. 또는 문해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어떤 끼워 맞추기식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입시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전라북도 완주군의 마을교육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문해체, 진로 또는 다양한 생태, 환경 이러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솟고 즐겁고 힘이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산에 있던 사례인데요. 아이들이 목공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도 혹시 이쪽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거나 이쪽에 진로를 바꿔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실제로 마을에 그런 목공 활동하는 선생님과 굉장히 좀 깊게 지금 인연을 맺었던 사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지수도 높아졌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어쨌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로컬이 미래다 이 책을 좀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완주군은 사실은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많고요. 젊은 세대들이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애정을 가지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로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완주군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운동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실제 완주군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설득하고 사례를 보여주고 또 마음을 모은다면 가능하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결국 마을과 학교가 협업해야 되는데 완주군보다도 이곳 전주 또는 군산, 익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은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상황에서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학교만 나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 사회만 지역 주민들만 나서서도 안 되는 거고 지자체도 함께 해야 되고 또 지역 대학도 함께 해야 되고 여럿이 힘을 좀 모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가장 상급 학교인 대학에서 정확한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네. 우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그리고 그 학생을 선발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과 자료를 가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내면 저는 알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교육과정 운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역 방송 만드는 입장에서 로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만 사실은 다분히 좀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 들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완주 소양중앙의 추창훈 교감 선생님이었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